네, 그럼 전국 상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이상일 건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당이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그 영상부터 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다 망하게 생겼어요.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문재인 따라든 조국 따라든 황교안 대표와 따라든 저희 따라든 자 잠깐합시다 여러분. 네, 황교안 대표가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쟁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정기국회 일정은 합의가 됐고 정기국회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론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야당으로서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예. 사실은 이미 조국 지금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 민심의 바다에서는 조국 아니다, 조국 노다 이런 판정이 내려졌는데 네. 대통령이 그 민심을 배반하고 장관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을 하니까 야당으로서는 총력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심지어 조국 장관 뭐 괜찮다. 원래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가 선거법도 염두에 두고 해서 뭐 데스노트를 발부하지 않은 정의당조차도 지금 심상정 대표가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쳐서 네. 죄송하다. 사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심은 조국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조국을 끌어안고 가면서 조국 리스크를 스스로 키우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국 장관을 내세워서 국정 운영을 하니까 야당으로서는 저런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장애 투쟁은 국회 열리지 않는 뭐 주말이나 이럴 때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제 국회가 정상화돼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인가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그때도 야당은 매우 강력한 투쟁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야당이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 그리고 야당의 황교안 대표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도 또 있잖아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의혹들도 있는데 이런 모든 특혜에 대한 의혹을 다 함께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할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슬아있는 아들과 딸에 대한 걸 갖고 있는 네. 거죠. 특검이라는 결국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아들도 그 포스터인지 하여튼 논문인지 네. 제1저자분의 서울대 교수한테 부탁했다라는 네. 그게 이제 프랑스의 그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의 아들도 지금 KT 채용 의혹 문제 이런 부분들이 벌거져 나왔던 게 사실인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 검찰이 아마 그 뭐 시민단체가 여기서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건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뭐 자녀들이 어떤 뭐 비리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결부된 건 없단 말이죠. 결국 이것은 계속해서 이 정치적 논란과 쟁점을 통해서 정치 공세를 자꾸만 몰고 가려고 하는 네. 그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이 좀 깨끗하고 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겠지만, 예. 그래서 뭐 이상일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국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지 지금 14일째인가요? 15일째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임명할 때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말투가 있었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그러나 사법개혁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러한 인사권자의 어떤 의도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너무 흔들어대니까요. 이게 그럼 국정 운영에 상당히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특히 지금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대북 관계가 있는데 중요한 국익 역사나 국가 역사 이런 분들이 다 팽개쳐버리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좀 야당이 너무나 과도한 그런 어떤 정치적 공세는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 결국 자제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애초에는 조국 장관의 자녀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다가 지금 또 최근에는 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이 실제 문중영 씨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준정 씨의 발언을 두고서 왜 대통령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예. 하느냐.
정치적 쟁점에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한 이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문주영 씨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조국 가족들 네. 관련된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그걸 또 쓰고 그러면서 마치 검찰이 흘리는 수사 상황이 마치 법원의 판결로 된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를 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그런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네. 왜 그런 것까지 하느냐.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놔두면은 이것이 또 여론이 증폭되면서 마치 확대되면서 그 다음에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 한 것 같은데요. 뭐 적절한 선에서 그 얘기를 하고 뭐 계속해서 정쟁화되는 부분들은 휘말리지 않을까,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네네.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예. 그 대통령의 아들의 저런 처신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국 장관 딸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재정 씨 몇 마디 했죠. 네. 그러나 지금 딸의 문제는 훨씬 커졌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의혹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허위라는 거, 인턴 제대로 사흘 나가고 인턴 증명서를 삼주한 거로 받은 거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어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소환 조사 받았죠. 그것도 지금 허위 발급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 단국대 그 의대 교수의 아들이 조국 장관 딸의 고등학교 동기잖아요. 두 사람이 가서 거기 가서 인턴한 거로 돼 있지만 그 아들이 그랬습니다. 인턴하지 않았고 행사 한번 참석했다. 조국 장관도 청문회에서 그랬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인턴십 증명서는 허위일 가능성이 크고 그거의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 동양대 교수, 조국 장관 부인이 부탁했겠습니까? 네. 서울대에 있는 조국 장관이 부탁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아들이 물론 본인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지적을 하니까 반박한 셈이 되는데요. 본인이 고용정보원에 취업했을 때 그것 사실 누가 봐도 그것도 의혹 덩어리입니다. 왜냐? 원서 접수 기간 지난 다음에 혼자 접수하고 예. 그 선발되는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특검하면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자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야당 쪽에서 하니까 네.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한교안 대표 자식 문제로 솔직히 물타기 할 의도였어요. 그러다가 어제 나경원 대표가 그러면 대통령의 아들까지 해서 다 우리 수사받자, 특검하자. 네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 대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물타기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아들의 문제도 그 취업 과정이 굉장히 석연찮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특권층의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 필요는 있겠다. 게다가 대통령의 딸은 지금 해외에 나가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청와대는 국민 앞에서 그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청와대인데 대통령의 딸이 외국 나가 있는데 경호도 해야 되는 거고 국민 세금도 들어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조국 장관 자식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맞췄다면 이 문제까지 번지질 않았을 텐데 지금 대통령이 어찌됐든 조국 장관을 끌어안고 조국 리스크를 키워가니까 계속 파장이 커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과도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네. 물론 이제 조국 장관이 그 자신의 딸의 제일 논문 저자 문제라든가 지금 뭐 동양대 표창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불거지는 부분들이 명쾌하게 이제 해명이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국민 정서하고 배치된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네. 그러나 조국 장관이 이것이 범죄 사실이라든가 위법 사실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호가 특검 특수부 동원해서 20명의 검사 또 200명의 수사관까지 동원해서 지금 한 달 이상을 수사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의 위법성과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부분들이 없어요.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연루 문제라든가 의혹 문제라든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다 이런 부분들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라가 지금 뭡니까 이게? 예? 그것이 뭐 어느 한쪽의 책임만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요즘 좀 국가를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정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회에서 예를 들면 그걸 따진다거나 이러한 좀 정상적인 처치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로 증폭시켜서 나간다는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과도하다. 네. 사실상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건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혜와 합의를 모아 나가야지 그냥 이거 나경원 대표 얘기도 그거예요. 지르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하자, 대통령도 다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특검을 하다 그러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어 도대체. 예.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너무나 공세적이고 또 선거를 겨냥하거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심산이 보이는 측면들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네.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할 때 이보다 더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조국 장관 같은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으면 아마 투쟁 강도 더 높았을 거예요. 저는 기자 생활 25년 했고 저는 현재 정당 소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같은 이런 의혹이 많은 분은 처음 봐요. 통상 장관 임명하면 일단락이 되는데 네. 물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의혹이 많은 분은 처음 보고요. 조국 장관 불법이 확인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은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혐의는 상당히 있어 보여요. 일단 명백한 건 세금 탈루입니다. 민정수석 때도 세금 안 냈어요. 종합소득세. 장관 지명되고 3번 냈죠. 그다음 서울대에서 자기가 쓰던 PC를 집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거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물품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다음 지금 보세요. 증거인멸 교사 예. 혐의도 적용되고 있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국 장관 아들 딸에 발부된 그 증명서가 만약에 허위라면 조국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공문서 위조 혐의를 쓰게 될 가능성이 예. 커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통해서 소위 위조를 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의 불법성이 없다. 조국 장관 제가 보기에요. 검찰 포토라인에 쓸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아직까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회에서는 국회의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2의 조국 청문회 이런 거는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뭐 청문회는 다 지나간 거고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있고 국회는 일하자, 민생을 돌보자, 경제 활력에 힘을 주자. 온갖 개변과 가짜뉴스, 터무니없는 선동이 자유한국당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정쟁적 발상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청문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이게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회에서는 민생에 힘을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두 분만 말씀하시는 걸 봐도 이게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이제 지금 또 연기돼서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국감도 이제는 조국 국감이 된다는 그런 뭐 명백하게 표명까지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예결산 문제도 심의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아마 한국당 의원들은 그 총리나 누가 그 관련 장관이 나오면 조국 문제를 아마 질문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국회가 이런 갈등과 대립과 투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서 서로 간에 해결해내면서 디베이트를 하면서 어떤 점들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적으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네.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상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한국당 측면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한국당의 공세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염려되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물론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에 관련된 부분들이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제기됐는데 해명이 안 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국민도 상당수 있지만은 정치 결과적인 부분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뭐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일 간의 경제 전쟁 문제라든가 또 대북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정치적 공세와 과도한 정쟁으로 해서 완전히 사상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결과는 뭐로 나타나느냐? 그런 수구 세력의 예를 들면 재등장으로 나타나면서 여태까지 싸워왔던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싸워왔던 여러 가지 재 문제들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단계를 걱정할 부분까지 온 것이죠. 조국이라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국당의 공세가 자꾸만 이제 너무 과도하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얼마 전에 9.19 군사합의에서도 이거 폐기해야 된다. 남북 간에 했던 군사합의까지 폐기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실제로. 그 일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상 군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적대적인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단 말이죠. 미사일 발사 쐈던 거는 그건 트럼프, 북미 간의 문제고 트럼프도 용인하지 않았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면은 조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상당히 수구화돼 버리고, 예. 그리고 어떤 개혁적이고 진전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우려와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 개혁과 공정, 정의를 외쳐왔던 이 정권이 조국 장관 끌어안고 가고 있는 게 수구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율 배반이고 이중성이고 위선 아닙니까? 그다음에 9.19 합의는 처음부터 한국당은 잘못됐다고 폐기하라고 주장했어요. 그다음에 한미관계 헝클어뜨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 정부예요. 한일관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일관계, 한미관계를 소위 말해서 좀 더 개선하는데 이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야당하고 협의해서 야당하고 협력해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까? 야당이 국회에서 조국 장관 물러나라고 한다고 해서 한미관계, 한일관계가 개선하는데 지장 맞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다음에 정당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국정의 여러 문제를 따지는데 국정의 중요한 현안이 지금 조국 장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따지는 거고, 그거 말고 정당 정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장애투쟁도 들어가 있고 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회가 열렸으니까 국회 이야기를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민생 부분은 할 겁니다. 민생, 예컨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뭐 민주노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민주노총의 소위 권력화에 대해서 기득권 계속 세습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거 아닙니까? 그건 조국과 상관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문제나 그다음에 서울대 인턴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죠. 민주당이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가동하고 법안 처리하는 건 아마 한국당이 지금 뭐 국회 보이콧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바른미래당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일을 하겠다는 거고,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끌어안고 가고 있는 이 이율 배반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조국 장관 국회 청문회 TV로 중계된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앞에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내 딸의 논문은 고려대 입학할 때 제출되지도 않았다. 내 아내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지금 그거 말고도 거짓말 말아요. 이거 다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이 불법성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렇게 장관직을 수행한다? 검찰개혁을 무슨 면목으로 합니까? 이미요. 조국 장관은 장관 자격을 상실했어요.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들이 천지인데, 게다가 투자보고서도 급조해서 만든 거, 그거 투자와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 그것도 주문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실상은 반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장관에 대해서 예. 법적 책임만 지금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책임, 책임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의당도 그런 맥락에서 어제 심상정 대표가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 사과드린다는 취지의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제가 조국 자, 예.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네네. 조국 장관의 개인 의혹 문제에 대해서가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항상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쌍방간의 주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또 조국 장관이라든가 부인 정 교수의 입장이라든가 주의 주장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한쪽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한쪽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검찰의 피의 사실 공포라는 게 뭡니까? 검찰이 여태까지 수사 사항을 밖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서 그것이 검찰의 수사를 여론화시켜서 그것이 많이 정당화되게 만들고 또 법원의 판결에 유리하게 했던 것이 검찰의 아주 오래된 그 구태적인 관행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자꾸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언론도 특정 어떤 보도 경쟁이 있고
근데 이런 부분 갖고 완전히 다 어떻게 보면은 조국 장관을 범죄 집단, 조국 가족 범죄 집단화 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되는 것이죠. 현직 검찰에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수사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또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것이 과도하고 정쟁화되면은 결국은 국정 운영에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 거죠.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명백하게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게 드러났는데 그것도 법적 판단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네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도덕적 뭐- 책임을 져야죠. 예, 여야의 입장이 지금 두 분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대변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치열하게 이렇게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최저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다면 지금 뭐 여당에서도 좀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지금 내년 총선까지도 이제 이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을 불출마하겠다 이런 지금 선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이 우리 이 교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임명권자 책임 아니냐? 그렇죠.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예. 그 임명권자가 그럼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밖에 갑니다.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볼 문제고 그래서 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공천 불가리로 나온 것은 예. 민주당도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공천 개혁을 통해서 현재 안고 있는 여권의 부담을 좀 덜어보자라는 네네. 것이죠. 결국은 내년 총선이 이제 한 6, 7개월, 7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과거의 인물이라든가 또 새로운 인물을 등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좀 현재 여권이라든가 민주당의 참신한 부분들을 내세워서 돌파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진이라든가 예를 들면 상당히 핵심적인 인물들은 공천을 받지 않겠다,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포기 선언도 하게 되고.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야겠죠. 실제로 현재 경제를 진작시킬 수 있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좀 발전된 인물들을 영입을 해서 예. 그 사람들이 앞에 서면서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민주당에서 보여야 되는 것이지 마치 또 이것이 뭐 주류 비주류 싸움으로 가면 안 되겠죠. 네네네.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닌데 하여튼 이해찬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건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예.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지금 조국 장관을 겨냥하면서 삭발 투쟁도 하고 뭐 대여 투쟁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지율 자체는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저는 지지율이 안 오른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와서 네네. 아마 이 지지율 변화라는 건 동태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나온 조사는 지지율이 뭐 아주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올랐어요. 예컨대 갤럽 조사 같은 경우 뭐 18% 정도에서 지금은 뭐 22, 3%쯤으로 꽤 오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정의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심상정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조국 장관 문제와 예. 관련해서. 그 대신 바른미래당은 지지율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내분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은 조국 아웃, 조국 노 했기 때문에 예. 그런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오히려 지지율이 좀 약간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예. 통상 정의당보다는 아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심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굉장히 올랐어요. 지금 대통령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율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민심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고 있느냐? 이미 조국 장관 임명 전에 조국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하니까 거기서 국민은 오기와 오만과 독선을 읽은 겁니다. 예. 그러니 지금 표출되는 게 어떤 겁니까? 전국의 각 대학 교수들이 서명을 했는데 최순실 사태 때 서명보다 훨씬 넘어서 지금 4천 명 이상 서명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곧 뭐 명단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전국의 변호사 의사들도 서명이 엄청 많이 했죠. 예. 전현직 언론인들도 서명을 시작을 했죠. 전국의 대학이 스카이 대학에서 촛불을 들었는데 이제는 전국 대학 공동 집회를 하는 네네. 양상까지 갔습니다. 네네. 이게 민심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의 바다는 네. 지금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건 여론인 거고요. 민심과 여론은 다릅니다. 여론이라는 게 돛담배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고 민심은 정확히 어떤 건지 선거 때 봐야 된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조국 장관의 지금 문제가 이 권력형 게이트는 아니에요.
우리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인 정 교수의 문제가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의 예. 핵심인 것인데 이것이 뭐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예. 자유한국당에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정치 공세라든가 쟁점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네. 오히려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요. 저희가 지금 정해진 네. 시간이 있어가지고 갤럽 조사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네. 최근 나온 리얼미터 조사 보세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저 폭이 확 좁혀졌지 않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두 분 말씀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이상일 건국대 특임 교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